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에서 건배사를 하거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표 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한희 충남도 의원은 양승조 지사가 나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사표역 신설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안 안면도 도유지에 있는 무허가 축사들이 적법화 사업에서 제외돼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광섭 충남도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도의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선수단 구성을 마친 당진 시민축구단이 이달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오는 3월에 개막하는 K4 리그에 출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천안과 공주, 보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먼저 천안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주민 등 3명이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공주에서도 앞서 확진된 고등학생의 가족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이 고등학생이 등교한 학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령에서도 확진자 3명이 발생해 감염 경로와 접촉자,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752명이 퇴원했고 32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566명입니다. 서산에서 8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산 133번 확진자로 지난달 27일 양성 판정을 받고 공주의료원과 서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치매 등을 앓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악화돼 22일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도 내 일부 유흥업소들이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영업 강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유흥 단란주전업 중앙회 대전 충남지회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주고 손실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점업종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형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문을 열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줬지만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빠져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충남 대전 지역 중앙회 회원 200여 명은 지난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지침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3월 개막하는 대한축구협회 K4 리그에 당진시도 참여합니다. 선수단 구성을 마친 당진 시민축구단이 조만간 창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위권 진입과 함께 충남 대표로 전문국체전에 참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안개가 가득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오는 3월에 개막하는 준프로 K4 리그 출전을 앞두고 있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지역 출신 선수 9명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돼 전국 15개 지역 연고팀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막 선수단 구성을 마친 새내기 팀이지만 훈련에 임하는 열정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못지않습니다. 항상 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서로 단합하는 모습, 또 잘 좀 융화되는 모습을 좀 원하고 있고 팀 내 불화가 없는 그런 팀을 꾸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취지로 좀 해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첫 창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에서 좀 열심히 맞춰가는 모습을. 올해 당진 시민축구단의 목표는 상위권 진입과 전국체전 출전입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는 천안시 축구단이 충남에서 단독 출전해왔는데 이번에 당진 시민축구단 창단으로 오는 7월 두 팀이 예선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진도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지만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참여 등의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 이를테면 봉사, 지역 봉사라든가 축구 어린이 축구 아카데미라든가 골키퍼, 축구 강습회 등등 이런 거를 시민과 함께 같이 할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이행한다면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돼 있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축구 인재 육성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과 천안에 이어 세 번째 지역 기반 축구팀을 꾸린 당진 시민축구단. 지역의 축구 도평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섭 충남도 의원이 태안 안면도 도유지에 있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21일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정 의원은 지난해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면도 도유지 내 농가들이 축사 철거와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2차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도 도유지만 충남에서 유일하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서 제외돼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정 의원은 소수의 도민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방한일 충남도 의원은 21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은 경부선에 집중된 지역개발과 물동량을 서해권으로 분산시켜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노선 공사와 삽교 역사 신설 공사를 병행할 경우 27억 원이 절감되고 시공성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서해안 지역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삽교 역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승조 지사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당위성과 설립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 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도 송수화자 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지위나 직무상 행위 이용, 대가 제공은 불법입니다. 또 예비 후보자의 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선박이나 열차, 항공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대표 전화 1390번이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정무라인을 향해 질책과 함께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오후 집행부와 정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정무기능 부재와 소통 부족 문제를 꼼꼼히 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유병국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인 김한태 의원과 한영신 의원, 지정근 의원, 홍기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정순평 정책보좌관, 김영수 비서실장, 강인영 정책보좌관, 이창현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의원들은 대부분 도의회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와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무기능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양승조계인 한영신 의원과 지정근 의원도 적어도 의원들이 기사를 보고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거나 지사님 공약 관련 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부 지사를 겨냥해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꾼 것은 정무 기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질책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의원님들의 비판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이 부지사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2개월에 한 번꼴로 열기로 약속했고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해 당진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79만 2천 TEU로 2019년에 비해 9%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가전제품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컨테이너 외에 다른 화물을 포함한 전체 물동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5.6% 감소했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충남도에 마스크를 기탁했습니다. 충남도는 22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박승준 대우산업개발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은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도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에 있는 57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산세무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로 사행업과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법인 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개인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70%로 적용합니다. 공제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이나 서산세무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트랜시스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산시와 현대트랜시스, 서산 동부 전통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입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트랜시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16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상품권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예산군에 두고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입니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한 경우 이자의 4.5% 이내의 금액을 군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토양 환경 보존을 위해 토양 검정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토양 검정의 적절한 시기는 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까지입니다. 토양의 5개 내지 6개 지점에서 종이컵 3개 분량의 흙을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겉흙을 1에서 2cm 정도 걷어내고 논밭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로 V자 모양으로 파낸 뒤 측면의 흙을 채취해야 합니다. 접수 후 비료 처방까지는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청양군이 올해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척추와 어깨 질환, 인공관절 등과 관련한 검진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으로 질환별로 충남 내 의료원에서 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원하는 사람은 의료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집안일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신규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